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작년 2022년 9월에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고요. 부산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소규모로 예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플래너 없이 셀프로 준비를 했었고 규모는 하객 총 100인 이하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직접 스몰 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간략하게 목차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스몰 웨딩을 선택한 이유. 두 번째, 양가 부모님 설득하기. 세 번째, 예식장 선택하기. 네 번째, 식순 및 본식 살펴보기. 다섯 번째, 스몰 웨딩의 장단점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상 엄청 화려하거나 주목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원래 성격 자체가 사람을 사귈 때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고 주변에 지인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는 사이인데 하객수나 축의금 때문에 청첩장을 돌린다거나 그러는 건 싫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 부모님의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이 저희가 그동안 살면서 만나뵌 고마운 분들에게 대접하고 또 그분들도 뭔가 특별하게 초대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리였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와이프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럴수록 더 깊게 사귀는 친구의 소중함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북적북적한 결혼식보다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스몰 웨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몰 웨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물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버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크게 변하게 된 이유는 제 친형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으로 진행했더니 아버지께서 사람이 너무 많아 피곤하고 생각보다 축의금으로 낳는 금액도 적다고 예식장 좋을 일만 하셨다면서 나중에는 저희 스몰 웨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일단 저희 쪽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신데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정 환경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심지어 어머니는 친구나 친척도 안 부르고 가족끼리 조용하게 밥만 먹는 그런 결혼식이었으면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고 친척들도 안 부르고 간단하게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랑 웨딩홀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저희끼리 논의했을 때 인원은 100명이 하면서 밝은 분위기의 예식을 치르고 싶었고요. 야외 결혼식도 고려해봤는데 날씨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서 결국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봤던 조건사항은 보증인원 100명 정도, 밝은 분위기의 홀, 주차 공간이 여유롭고 교통 좋은 곳, 시간이 여유로운 단독 홀, 다른 하객과 섞이지 않고 식사 가능, 예식 전에 하객 대기 공간이 있을 것. 이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객들에게 좀 대접하는 느낌으로 식을 준비하고 싶어서 하우스 웨딩 컨셉의 홀을 찾아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예식이 끝나고 따뜻한 밥이 바로 준비되어 나오는 거였어요. 그 결혼식 뷔페는 엄청 비싸지 않은 이상 사실 거기서 거기고 갓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조건에 딱 맞는 곳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부산의 루이하우스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일에는 식당이고 주말에는 예식이나 돌잔치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루에 점심, 저녁 한 팀씩만 예식을 받고 대관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능했습니다. 식사는 기본 스테이크가 자리마다 서빙되고 뷔페도 같이 나오는 형식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본식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식수는 스몰 웨딩이라 해서 일반 예식과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저희는 줄에 없는 예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신 여기는 신부 대기실은 따로 없었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하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식 시간이 되자 사회자의 개식사가 시작되고 저희는 식당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버질로드 끝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님들의 샌드 세레머니가 진행됐고요.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했고 맞절 후 혼인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성혼 선언은 신랑의 지인인 사회자분이 읽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친구들의 축사와 축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물 교환 대신 선택했던 케이크 커팅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진을 하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보통은 사진 찍는다고 기다렸다가 밥을 먹으니까 다들 먼저 식사하러 가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레스토랑에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사진 찍을 때 하객분들은 이미 먼저 식사가 나와서 이제 드시고 계시다가 사진 찍으러 나와 달라고 하면 그때 나오시면 돼서 그 점이 좀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하객들이랑 사진 찍을 때 부케도 던지고 신랑은 부토니에도 던져서 다음에 결혼할 친구가 받아주었답니다. 그리고는 2부 피로연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인사를 다니면서 하객 한 분 한 분께 인사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보내며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접 스몰 웨딩을 해보니까 우선 장점은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예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스몰 웨딩은 베뉴의 특성상 일반 예식보다는 시간이 여유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부를 진행하거나 피로연을 여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차피 다 저희 결혼식 하객뿐이라서 다른 하객과 섞일 일이 없고 덜 붐비기도 하고 뷔페에 자리 싸움도 할 일이 없다는 게 좋았어요. 대간이 거의 3, 4시간이었어서 친척분들은 진짜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친한 지인들로만 구성되어 분위기가 훨씬 좋다. 신랑 신부가 초대하고 싶은 하객들만 모아서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 찐친들이라 분위기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지인들이었고 어색하거나 형식적인 사이는 초대를 하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본식에 하객들의 집중도가 높다. 이건 저희가 하우스 웨딩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예식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자리에 앉아서 예식을 본 후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다 보니 먼저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나 뒤에서 서서 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고 다들 예식에 집중을 해주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예식을 진행하는 순간순간에도 하객들이랑 계속해서 눈맞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객분들이 본식에 집중을 해주신다는 걸 더 마음으로 와닿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획일적이지 않은 특별한 추억이 된다. 코로나로 인해 스몰 웨딩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몰 웨딩은 정보도 많이 없고 비주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스몰 웨딩은 신랑 신부가 나름대로 커스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게 특별한 추억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결혼식 끝나고 너무 좋았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다 라고 하객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하객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하객이 적게 올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재밌는 장점인데 하객이 적게 올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초대를 하게 되어서 더 많이 와서 자리나 식사량이 부족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보통은 하객이 적게 올까봐 걱정하고 하객 알바를 쓰기도 하는데 스몰 웨딩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게 좀 귀여운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객 선정의 어려움. 첫째로 하객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굴 부를지에 대한 고민이 난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친척이나 부모님 지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총 100명 기준으로 50명은 신랑 신부 하객, 50명은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로 채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께 25명씩 인원을 맞춰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대신 저희 부부는 둘 다 발이 넓질 않고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1년 내로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지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결혼한다고 초대하기가 머쓱해서 부르질 않았고
그 외에 찐친들, 앞으로 계속 인연을 이어나갈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향이 극이이신 분들이나 지인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스몰 웨딩 1도 고려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혼 준비의 어려움. 일반 예식에 비해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막상 스몰 웨딩이 늘어났다곤 하는데 실제로 진행한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플래너나 웨딩 디렉터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무엇보다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객 부분입니다. 일반 결혼식도 그렇긴 하지만 스몰 웨딩은 여유 식사분이 더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이 안 맞으면 하객이 밥을 못 먹거나 반대로 음식이 너무 남아서 단가도 높은데 비용만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올 사람 안 올 사람을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한다는 단점이 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결혼식 보증 인원을 80명으로 계약했고 총 89명이 참석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보증 인원에 플러스 10명 정도만 음식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행히 딱 맞춘 셈이었죠. 세 번째, 초대 못한 하객에 대한 미안함. 사실 이 부분은 준비할 땐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많이 느낀 단점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 온 적도 없어서 지나간 인연이라고 느꼈던 사람인데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에 따로 축하한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축의금도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우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따로 챙길 만큼 친한 건 아닌 그런 애매한 인간관계에서는 초대하기도 그렇고 초대도 안 하는데 결혼한다고 알리기도 그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스몰 웨딩을 끝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더 넓고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비용적인 부담. 마지막으로 스몰 웨딩은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스몰 웨딩 비용이 절대 스몰하지 않다는 거. 아마 결혼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식장에 비해 하객 수가 작긴 하지만 기본 식대가 더 비싸고 기타 플라워 장식 등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반 예식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스몰 웨딩의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저희 부부의 스몰 웨딩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부모님들이 그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뿌듯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든 총 비용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용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셀프 웨딩, 스몰 웨딩족 있으시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